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볼까요?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들을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할게요. 요즘 노란 봉투법, 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또 의외로 노란 법도 때문에 이익을 보는 분도 있고 손실을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 리스크 때문에 요즘 로봇주들이 또 활활 타오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로봇주하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가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이 노동쟁이 리스크를 피하려는 그 기업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투자 심리도 움직인 결과로 읽힙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업황 둔화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죠. 하여튼 증권가에서는 그래요. 이제 글로벌 업황 둔화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로봇 업종 내 주가 차별화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물류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기업의 현대 모백스 주가가 43.61% 치솟았습니다. 지난 2일 하루에만 1395원이나 뛰어서 올라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현대 모백스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달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과 물류 자동화 기업이죠. TXR 로보틱스 주가가 하루 사이에 26.41%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도 37.8%나 달합니다. 이 밖에도 시메스, 로보티즈, 하이젠 R&M, 뉴로메카, 클로봇, SPG, 로보스타 이런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기업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두 자릿수 상승률이네요. 이처럼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로는 지난달 24일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그 노조의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 등 자동화 설비 시스템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 같습니다. 나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밖에도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에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 이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상승세에 이제 불을 지핀 이유로 이제 뽑는 거죠. 이렇게 피지컬 AI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AI하고 물리 영역까지 확장한 개념인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에는 5조 1천억 정도 규모의 AI 그 분야 예산이 담겨 있는데, 이 가운데 피지컬 AI 개발 사업도 포함이 됐어요. 이렇게 로봇 산업의 그 미래 성장성이 그 긍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어요. 다만 기업별 실적 등 기술이 실제 기업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죠. 주가 차별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대내외 환경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도 투자를 유의할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 산업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노란 봉투법은 로봇 산업 성장의 수많은 계기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고, 다만 글로벌 그 금리의 고착화,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서 로봇 설치 속도는 시장이 기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로봇 기업의 실적에 경기 사이클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나라를 좀 봤어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전격 사임을 표명을 했는데, 일본 증시가 8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해요. 반면에 엔화와 그 일본 국채는 정치 불확실성과 재정 확대 우려로 동반 약세입니다. 니케이 주가 보니까 전일 대비 800엔 넘게 상승해서 43,800엔대, 43,800엔대를 돌파를 했는데, 하여튼 지난 8월 18일 종전 최고치 43,714를 뛰어넘었네요. 투자들은 차기 정권이 대규모 경제
대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증시로 자금을 유입을 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재정 확장 정책을 수혜로 보는 업종에 집중 매수에 나선 겁니다. 43,800엔대가 아니고 43,800포인트대죠. N이 아니고. 하여튼 지수입니다. 지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20여가 사임하면서 시장 내에서는 여당이 참의원, 중의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야당과의 협력을 위해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각이 퍼져요. 차기 자민당 유력 총재 후보로 지목되는 다카이치 사나의 그 전 경제안보상의 경우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아베노믹스를 옹호하는 인물인데 중앙은행 초저금리 정책 유지를 주장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를 지지해 왔죠. 만약에 그 다카이치 의원이 후임 총리가 되면 이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다. 정부 지출 확대를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날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약세,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1달러 148엔 44에서 148엔 45전으로 좀 올랐습니다. 148엔 44에서 148엔 45전. 그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146엔대 후반까지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이시바 총리의 퇴진 선언 이후로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엔화는 유로화 대비로도 하락해서 한때 1유로가 173엔 90전까지 올라가면서 24년 7월 요 최저치를 기록을 했네요. 미국 고용지표 이후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엔화는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였다.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 불균형 우려로 인해서 엔화는 당분간 달러 대비 매수 매력이 낮은 통화로 남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150엔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150엔까지도 오를 수 있다. 엔화 약세가 이루어지면 또 수출에 호재일 거란 전망에 이날 시장 보니까 포스트 이시바 트레이드가 본격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방위산업 대표주 미쓰비시 중공업, IHI 각각 4% 이상 튀네요. 보니까 일본 상황이 이렇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삼성은 오늘 그냥 한 7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 7만원 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변동이 없어요. 지금 오선주는 57,300원, 4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하이닉스는 한 27만 7천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억 5,515만원, 이더리움 600만 7천원, XRP 4,024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